돈 모으는 비밀스러운 노하우 하나만. 욜로 하면 골로 간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24살에 월급 200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1억 모으기에 성공하신 분, 그리고 최근에는 청약까지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희 곽지연님을 오피스에 모셨습니다. 와! 1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사실 숫자도 찍히는 000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딱 처음 1억을 모았을 당시의 기분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그 1억이 제가 빵원이었다가 1억이 된 건 아니고 제가 근 4년 동안 계속 모아온 금액이잖아요. 90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999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9천만 원, 이제 9,500만 원 이렇게 되다가 1억이 된 거여가지고 사실 그 몇 달 전부터도 1억 되겠다 이게 알았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뱅크샐러드를 열어봤는데 딱 1억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 1억 됐다. 그래서 그때는 기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몇 분 안 가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근 4년 동안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달려왔던 건데 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1억을 위해서 달려왔던 건데 이걸 이룬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룬과 동시에 제 목표가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약간 몇 달간은 좀 번아웃 상태에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1억을 모으기까지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거나 혹은 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대전에 오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계약서상 보니까 입주 청소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입주하는 그 당일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저도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바쁠 텐데 그날 한다니까 그냥 안 할래요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가구들을 다 빼고 나니까 진짜 벌레며 이제 제 집은 심지어 벽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소주잔 이게 깨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걸레 한 장이랑 청소솔 같은 걸 하나 들고 갔는데 그걸로 이틀 내내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그냥 돈 그 5만 원이 뭐라고 그냥 이 돈 쓰고 청소할 걸 이런 약간 후회가 됐어요 그때는. 1억을 모으시는데 뱅크샐러드 어떤 기능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 뱅크샐러드의 예산 기능이 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를 몰랐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써보고 나서 이제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가 약간 파악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좀 줄이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식비는 뭐 3만 원, 여가비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설정해 놓으면 좀 의식을 하게 돼서 거기에 좀 맞춰서 써보자라는 그런 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픈하기 조금 아까운 비밀스러운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끼고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궁상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약간 욜로기도 하고 욜로 하면 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앱테크도 있고 그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청약에 당첨되셔서 3년 뒤면 또 집에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건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정보를 수집하셨었나요? 제가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부동산 관련 채팅방에 들어가서 제가 정보를 많이 얻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청약 같은 거나 이제 아파트 금매가 뜨면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지금 당첨된 아파트도 이런 청약이 있으니까 무조건 넣으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청약 관련으로 알아봤을 때는 특공으로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다들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 1순위 되면 1순위가 내일이었거든요. 1순위 되면 넣어볼게요 했는데 아니라고 무조건 특공 넣으시라고 오늘 넣으시라고 1인 가구 생애 최초 그게 있다고 해서 넣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지역을 찾아라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실 저는 완전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딱히 막 찾아본 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소식을 잘 알려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일 수도 있긴 하잖아요. 뱅크샐러드에도 청약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랑 원하는 지역만 설정을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뱅크샐러드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고 나니까 좀 소감,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알람 듣고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알람 막 4개, 5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문자 띠링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근데 좀 기분이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진짠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청약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잖아요. 이제 되면 이 돈 걱정이고 안 되면 또 이제 아파트 청약을 또 이렇게 전전하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걱정. 어쨌든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문자로 당첨 소식을 알려주나 보네요. 네. 그러면 진짜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그때는 보고 진짜, 나서. 그때는 진짜 꿈인지 생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사실 그때는 어떻게 출근하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냥 그때는 약간 기분이 붕 떠 있는 상태?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었어요. 잠을 깬 순간부터 자기 직전까지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날부터 몇 주간은 그냥 몇 주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걱정이 된 것도 앞으로 이제 당첨이 됐으니까 다른 것들 또 알아보고 하셔야겠네요. 네,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제 그런 등등등을 제가 혼자서 해야 된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필요 서류랑 계약서 쓰는 것도 다 처음이어서 너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지금은 끝나가지고 후련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이 제일 후련하고 기쁜 시기겠어요. 네, 지금은 다 끝나고 이제 중도금 대출만 남은 상태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제 나의 집을 마련을 하고 그 집을 기다리는 날만 계속 들어가는 날만 기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는 월급 중에 어느 정도를 적금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을 그 소비의 기준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이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월급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우선 저는 아직까지도 적금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적금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것 같고 미국 주식에 월에 5만 원 넣는 거 NFT를 최근에 시작해서 거기도 한 90만 원 정도를 우선 넣어놨어요. 코인도 사실 했긴 했는데 그거는 망했고요. 드러내지 않는 걸로 할게요.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저는 적금이 지금은 90%, 투자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적금 상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50만 원짜리 2개, 20만 원짜리 2개, 15만 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요. 원래는 청약통장에도 10만 원씩 넣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당첨이 됐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요즘 주식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뭘부터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요즘 지연 씨는 이제 뭐 정보를 습득하는 특정 채널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특정 단어나 개념을 모를 때는 블로그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글을 읽었을 때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기 때문인 것 같고 유튜브는 신사임당이랑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월급쟁이 부자들 TV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부동산이랑 뭐 NFT나 뭐 이런 각종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의식해서 많이 보려고 해요.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뭐 들었던 그 컨텐츠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컨텐츠가 있어요? 2030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두들겨 맞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당장 결혼을 하게 되면 주거가 필요한데 이제 주거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좀 힘들다. 그리고 아기를 키울 때도 돈이 정말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뭐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상상만 하더라도 이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같이 살고 아기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 양육 비용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이 굉장히 어느 순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갖고 싶다고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였는데 집만 구해서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도 제 주변에 보면은 같이 벌면 또 잘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도 잘 모이고. 그러면은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갑자기 딴 얘기죠? 사실 저는 빨리 하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27, 8? 우선 집은 다 지어지고 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대로 한다면 우리가 소망한 대로 한다면 27, 8에 이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산 관리는 지연님이 직접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서로 같이 하는 걸 원해요.
같이 이제 모든 것들을 공개도 하고 나의 이제 자산도 공개도 하고 오 되게 의외네요. 그래야지 좀 돈을 좀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뱅크샐러드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 있어요. 우리 집 돈 관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가족 한 명의 자산을 저의 이제 뱅크샐러드에서 연동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의 전체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사용한다면? 며칠 전에 이 관련 기사를 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가계부가 없거나 다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뱅크샐러드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하니까 저는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은 기능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이걸 연동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제 자산이 있던 그 화면에 저의 가족분의 자산이 들어와서 같이 뭔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부딪힐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정말 자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부부가 같이 자산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걱정보다는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어요.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면 내가 얼마인지 뭐 남편은 얼마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나는 얼마 있고 너는 얼마 있고 우리의 부부의 자산은 얼마 있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활용을 잘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연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그에 수반되는 이제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목표 지점을 갖고 같이 이제 자산을 보면서 관리를 해나가면은 또 그거에서도 오는 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필연적으로 대출 같은 거는 받잖아요.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더 으쌰으쌰 하면서 갚아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제 나의 가족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자산을 조금 더 증식시키고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너무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어쨌든 이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 소비의 상세한 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기능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정말 공동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둘이 같이 자산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어떠한 플랜을 짜서 자산을 증식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 뱅크샐러드의 새로운 기능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평범한 월급을 받고 있는 24살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모을 수 있게 됐던 거는 제가 가계부를 꾸준히 썼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4년간 뱅크샐러드를 사용한 성공한 덕후로서 말씀드리자면 꼭 뱅크샐러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저처럼 1억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